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림부터 그림이 아니지, 그러니까 대칭 이동에 대해서 오답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 일단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원과 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있대.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 거야?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동일한 원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크기가 달라 보이죠?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지? 조금만.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아무튼 우리가 이 원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다. 넓이 다르게 봐도 상관은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을 해줄게.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다. 즉 여기의 넓이가 궁금한 거지. 맞아?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요렇게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의 넓이 구해보고서 여기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의 넓이를 따로 구해서 더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요거 절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봐볼게. 오케이? 어때? 우리 원의 중심이 존재하겠죠? 맞아? 원의 중심에서 우리 요렇게 내릴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만약 여기에 각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내가 여기에 각도를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어때? 우리 요거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요건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돼. 왜?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어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현의 길이. 맞아? 어때? 우린 넓이를 무조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내가 이 안에 있는 각도만 알고 있으면 부채꼴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난 부채꼴에서 뭘 빼줘야 되는구나? 삼각형을 빼줘야 되는구나. 이해했습니까? 요거까지만 우리가 이해한 상태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시죠. 자, 일단 저 원부터 한번 봐보자. 자, 원을 보니까 중심이 어디야? 4,0이야. 그지?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4야. 그러니까 중심의 크기가 4고 좌표가 4,0이니까 대충 여기도 4 이렇게 찍어주면은 원에 대해서 우리는 요렇게 생긴 원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시 그릴게. 조금만 다시 그리자. 미안합니다. 이게 너네가 그림이 예뻐야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쓸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괜찮지? 자, 얘를 우리가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어. 맞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 그대로 여기로 이동할 거야. 맞아?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그리고 그림을 그려봤을 때 아마도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지? 여기에서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여기의 넓이가 궁금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절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봐야겠다. 맞아? 근데 어때? 원 두 개가 합동인 원이잖아.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 여기의 크기란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의 크기가 어때? 동일할 거야. 맞아? 여기 하나만 내가 구해주면 되겠다.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한번 봐보자. 이 두 개의 교점에 대해서 보니까 어때? 여기도 반지름의 4,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가 4지. 뭐야? 직각이다. 난 여기의 크기가 90도인 걸 알고 있구나. 이해했어? 무슨 원이야? 4분원인 걸 내가 인지하고 있구나.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1번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 부채꼴의 넓이. 오케이?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원래 넓이가 몇이겠어? 16파이였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을 곱해주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4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이게 뭐인 거야? 이 부채꼴의 넓이인 거야.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빼줘야 되는 게 뭐였어? 요거. 삼각형. 맞아? 근데 얘는 우리가 그 현의 길이까지 구할 필요도 없어. 왜? 요거 90도지.
맞아? 반지름의 길이 몇이야? 4. 반지름의 길이 몇이야? 4. 맞아? 우린 요 삼각형의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안 돼요? 효주 이해됐어?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거 절반만큼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 부채꼴의 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준 친구구나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몇 개 있어? 2개 존재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8파이-16이었었구나.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괜찮아? 요거 그림 한번 그려주자. 요거 지금 바로 마무리하세요. 일단은 요 문제에서 내가 한글을 거의 안 적었어. 해석을 많이 안 해줬어. 왜? 말로 많이 내가 해석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이 진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내가 하는 말이야. 알겠어? 내 입에 주목해야 돼.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가, 어떤 점을 활용하고 있는가. 알겠지? 진짜 중요해. 필기 다음에 알려주세요. 태훈 필기 다 했고, 오케이. 해주도 끝?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문제만 먼저 한번 읽어보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 A와 B를 차례대로 관람한다고 합니다. 이때 입구 P에서 출구 Q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최소가 된대. 뭐야? 내가 입구에서 들어갔어. 그 다음에 A 작품도 보고 B 작품도 보고 출구로 나갈 거야. 근데 그 동선이 어땠으면 좋겠어? 최소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 맞아. 이게 최소가 되도록 전시물 A랑 B를 양벽에 배치하려고 할 때 전시물 A는 입구 B가 있는 벽면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의 최소 이동거리를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자. 자, 한번 잘 봐봐. 내가 입구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야 한대? A로 갔다가 B를 보고 Q로 간대. 맞아?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뭐 배웠어? 대칭이동 배웠잖아. 우리 최소 거리는 웬만하면 뭐였어? 대칭이동을 한 거였지. 맞아? 자, 그럼 한번 잘 봐봐. 내가 P에서 A로 갔다가 그냥 B가 고정되어 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내가 P에서 A로 갔다가 B로 오는 거의 최소 거리는 뭐겠어? P를 여기로 대칭이동 시킨 걸 거야. 맞아,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아,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P를 대칭이동한 거구나. 그럼 내가 얘를 원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0,0이라고. 오케이? 내가 얘를 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때? 원래 P의 위치가 몇 컴마 몇이었어? 0,6이었지. 맞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4만큼 두 번 간 거야. 4, 4. 맞아? 즉 8만큼 더 간 거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0,14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아파? 기침이야? 일단 혹시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해됐어? 그래서 우린 요 대칭이동한 점을 이제부터 P'이라고 부를 거야.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제는 A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Q랑의 최소 거리를 볼 거야. 그럼 또 어떻게 돼야겠어? Q를 이쪽으로 대칭이동 시켜봐야겠지. 맞아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 여기의 좌표가 원래는 X좌표가 15였어. 맞아? 근데 어때? 6이었는데 6만큼 더 내려갔으니까 15, 마이너스 6이구나. 맞아?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야? 아, 내가 P랑 Q를 이어버리면 되겠다. 이해됐어?
P랑 Q'을 이었을 때 나오는 여기가 A, 여기가 B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시죠. 자, 즉 나는 P'과 Q'을 이을 거야. 근데 우리가 뭐가 궁금해? 벽면에서 A가 얼마나 떨어져 있니? 가 궁금하잖아. 맞아? 즉 좌표를 알아야 돼, 좌표를. 좌표를 알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알겠지? 자, 길게 한번 봐보자. X가 얼만큼 증가하니? 15만큼 증가해. 0에 0,14에서 15,6까지. 그지? Y가 얼만큼 감소하는지 보니까 20만큼 감소하네? 맞아?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그리고 얘가 어딜 지나? 0,14를 지나니까 Y절편이 14인 것까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린 뭐가 궁금해? A의 좌표가 궁금해. A의 좌표가 궁금해. A의 좌표는 뭐야? Y가 10이 되는 지점 아니야? 아이, 뭐야 이게. Y가 10이 되는 지점 아니야? 맞지? 아, 즉 나는 Y가 10이 되는 게 궁금하구나. 이해됐어요? 자, 진행해보자. 요것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때? 아, 마이너스 3분의 4x. 맞아? 그지? 그리고 플러스 14가 10이야. 맞아? 14 넘기니까 어때? 마이너스 4가 되지. 맞아? 마사끼리 약분. 오케이? 즉 우리는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이라고. 아, 여기에 x좌표가 3이었구나. 그러니까 벽면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거야? 3미터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였어? P에서 Q로 가는 최소 거리잖아. 맞아? 자, 결론 지어보시죠. 어때? 얘랑 얘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뭐야? 루트 15-0, 즉 15의 제곱. 그리고 14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0의 제곱. 맞아요? 자, 효주야, 15제곱이 몇이지? 맞지? 20의 제곱은 몇이지? 400. 맞아? 즉 얘가 몇이야? 625. 우리 625는 뭐의 제곱이지? 25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 얘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25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더라. 이해했습니까? 얘도 필기해주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대칭 이동을 2번 할 수도 있다는 걸 당연히 머릿속에 상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늘따라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 한번 가볼까? 지난번에 너네랑 할 때도 이거 한번 들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점 A 6,2와 직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B가 있다고 하고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 ABC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해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지? 우린 결국에 뭐가 궁금하다고?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자, 얘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우리가 좀 좌표를 확실히 찍어 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선 y는 x라고 하는 친구를 조금 더 먼저 명확하게 그려 놓을 거고요. 그리고 어때? 이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b가 존재한다고 하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죠?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a가 어디에 있어? 6,2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6,2를 대충 이렇게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맞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어. 결국에 우리 뭘 신경 써야 된다고? 둘레, 길이. 그리고 최소라는 요건.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 우리 y는 x 위를 움직이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x축 위를 움직이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우리 하나만 먼저 한번 봐보자. y는 x랑 움직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했지. 맞아? 그럼 그 친구랑의 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로 한번 이동을 좀 해봐야 될까? 그지?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왜 그런지 한번 볼 거야. 이제 왜 그런지 볼 거야. 그리고 어때? 얘를 또 그대로 우리 x축이란 친구도 있었으니까 x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 한번 해볼까? 이해했어? 안 됐어? 여기까지. 대칭 이동 2개 했지? 이해했지? 자,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 겁니다. 얘네 2개를 뭐 해볼 거야? 이어볼 거야. 알겠어? 얘네 2개를 이어볼 거야. 아이고 씨, 잘못 이었다. 미안. 이거 한 번만 지울게. 자,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이 경우에서 우리가 생겨난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자, 어때? 여기 점이 하나가 나왔네? 그지? 근데 이 점과 특징을 보니까 어때? 요 놈의 친구의 길이랑 요 친구의 길이가 어때? 같이. 맞아? 요거랑 요거. 똑같지? 왜? 대칭 이동한 거였으니까. 맞아 아니야? 요게 우리가 A 더블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뭐가 있어? 요거. 이 친구. 맞아? 이 친구의 길이랑 뭐가 같아? 이 친구의 길이가 같겠지. 대우? 뭐야? 아픈 거야? 졸린 거야? 정신 차려. 아, 진짜 아니면 서서 들어.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해했지? 그러니까 어때? 삼각형의 한 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왔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해했지? 아, 즉,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에 대해서는 얘를 우리가 직선으로 이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되는데요?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자. 그럼 A라고 하는 친구를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어떤 친구가 되는데 라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2,6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어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는 거야? 6,-2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네 2개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거리 공식 한번 써보자. 루트 2로 6을 빼니까 4. 4의 제곱은 16. 맞아? 6으로 마이를 빼니까 마8. 마8의 제곱은 64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몇이니? 80인가?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얘를 80이라고 했을 때 얘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얘가 80이라는 친구가 16 곱하기 5지. 맞아? 즉 우리는 얘를 4 루트 5라고 얘기하면서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예, 집합으로 넘어가자. 아픈 건 아니지, 대우? 너 오늘 왜 이렇게 졸아? 무슨 일이야? 왜? 아, 아파서 그런가? 아니면 늦게 잤어? 그렇게 미루면 안 돼. 응? 아, 안 미뤄서 늦게 잔 거야? 오케이. 자, 페이지 104쪽으로 바로 가보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배우긴 했었으니까 그냥 조금 유제 문제에서 한두 문제씩만 좀 보고 넘어가면은 우리 좀 예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01-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집합인 것을 고르라고 했어. 집합인 거. 그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집합인 거는 뭐라고 했어? 뚜렷한 분류 기준이 있어야 돼. 얘가 맞다,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자. 효주야, 잘생기다의 정의가 뭐야? 없지. 정의는 있지. 그냥 잘생긴 거지. 근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야. 맞아. 정의는 있어. 기준이 없는 거야.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구나. 맞아. 그리고 또 어때? 우리 반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래. 너네 이거 배워 안 배워?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이거 안 배워. 나 이거 배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집합인 거야. 맞아. 그리고 어때?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학생의 모임이래. 잘한다가 뭔데? 페이커가 보기엔 누구나 못할걸? 그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 니은 리을 비읍 봐보자. 자, 100보다 큰 7의 배수라고 했어. 어때? 우리 100보다 크다 명확하지. 7의 배수다 명확하지. 그지? 얘는 분류 기준이 명확한 거지. 그 다음에 어때? 아름다운 꽃이래. 아름답다가 뭐야? 웬만하면 형용사는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어때? 일주일을 나타내는 요일의 모임이래. 어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가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런 식으로 어떤 거야? 내가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만이 집합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가보시죠. 02-1번입니다. 자, 다음 집합에 대해서 원소나열법으로 주어져 있으면 조건제시법으로 나열을 하고요.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으면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자, 잘 봐. 지금 이거 어때? 원소가 나열되어 있지? 얘는 원소나열법이야. 여기까지 맞아? 근데 보니까 어때? 사씩 커지고 있어. 사씩. 맞아? 요거에 대한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나 두 가지 다 보여줄 테니까 두 가지 다 적어. 이렇게 적는 거야. X 바. X 바. X는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의미야. 하나는 뭐냐면은 X는 4n-3이다. 이때의 n은 몇부터 몇까지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n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97이 나오려면은 2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는 방법이 있어. 이거 진짜 중요해. 요거 우리가 4씩 커진다고 했을 때 이 4n-3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알겠어? 이렇게 적어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냥 빠만 해서 적을게. 알겠지? 하나는 뭐냐면은 4로 나누었을 때. 너는 나누었을 때라고 적어. 오케이? 나머지가 1인 뭐야? 100 이하의 자연수. 이해돼안돼? 이해했어? 요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X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것과 X는 4n-3이야. 대신 X는 25 이하의 자연수라고도 적어줘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조건에 대해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한글로 잘 적어주세요.
다 적으면 얘기 한 번만 해줘. 다 적었나? 효주는? 다 적었어? 오케이. 자, 다음은 C 한번 봐보자. C. 이번엔 뭘로 주어져 있어?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어. x가 50보다 작은 홀수래. 맞지? 자, 음수는 홀수 짝수 안 나눠요. 양수에서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50보다 작은 홀수래. 다 쓰진 않을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쓰면 됩니다. 1, 3, 5, 7 쭈루루루룩 마지막 거. 알겠어? 이렇게 그냥 표현해주면 된다. 요건 안 적어도 돼. 다음 B. 자,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B는 X바 그리고 뭐야? 모음. 맞지? 모음. 알파벳인 모음. 알겠어? 이해됐어? 모르겠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X는 알파벳의 모음. 요거 이해되지? 맞지? 다음 D.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 자, 얘가 0이 되는 거 인수분해해보면 뭐야? X마사랑 X 플러스 2가 0이니까 X가 4 또는 마이너스 2인 경우지. 맞아? 그럼 우린 D라는 친구는 그냥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아, 마이와 4였구나. 이해했습니까? 요거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내가 1번과 2번 03-1번에 1, 2번은 그냥 풀어주면은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어? 집합 A라고 하는 친구 1, 2, 3이라는 얘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B, X제곱이 1인 거지. 맞아? 우리 B도 원소나열법으로 적어주면 뭐인 거야? 마일과 1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맞아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죠. 나 이제 C라는 친구를 만들어 볼 거야. C라는 친구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만 원소가 A-B래. A는 뭔데? 집합 A에서 나오는 거. B는 뭐야? 집합 B에서 나오는 거. 맞아? 자, 마무리 한번 해보자.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어? 1, 2, 3. 맞아?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야? 마일이지. 자, 마일을 빼주니까 뭐야? 플러스 1 또는 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여기도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2 또는 0이구나. 얘는 뭐야? 3 또는 1이구나. 맞아? 얘는 뭐라고 나와? 4 또는 2구나.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했어? 2가 몇 개 있니? 2개 있지? 그 중에서 몇 개만? 한 개만 세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C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0, 1, 2, 3, 4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돼? 요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그대로 D로 가보자. 자, D도 어때? 똑같아. 우리 1, 2, 3 중에서 하나야. 맞아? 근데 어때? 얘를 나눠줄 거야. 뭘로? 풀마 1로 나눠줄 거라고. 맞아? 그럼 우리 그대로 D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3, 마일, 1, 2,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구나.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자, 유한집합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04-1번 문제 한번 봐볼게. 이건 기호가 아니야. 위에 있는 걸 보면은 03-2번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A 이거는 요걸 의미한다야. 그냥 요걸 하라는 거야. 알겠지? 즉 이거 그냥 A랑 B 곱하는 거를 집합으로 가지는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새로 만들어라. 그걸 만들었으면 그거랑 얘를 한 번 더 시행해라 라는 거야. 그냥 시행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위에 쓰여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될 거야.
알겠죠? 요거 내가 다음 시간에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받아줄게. 응. B랑 A를 여기서 예를 들어 B랑 A지. 맞아? 얘는 A랑 B였지. 그러면은 B랑 A야? 아, 너가 B, 너가 A였구나 인 거야. 자, 순서대로 해야 돼. 봐봐. A랑 B였지. A랑 B였기 때문에 A에서 A를 뽑아왔고 B에서 B를 뽑아왔어. 그럼 BA야. 그럼 뭐 해야 돼? B에서 A를 꺼내오고 A에서 B를 꺼내와야 돼. 지금은 어차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무조건 구별해야 돼. 순서를. 알겠지? 자, 아무튼 필수 예제 04번으로 가자. 04-1번 볼게. 자, 04-1번이야. 04-1번.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확인해보자. 우리 공집합이 뭐였는지부터 한번 봐보자. 공집합. 자, 공집합은 뭐였어? 그냥 선생님이 상태를 표현해주는 거라고 했지. 원소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거야.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걸 우리가 공집합, 빌공자를 써가지고 공집합이라고 해. 맞아? 그럼 우리 원소의 개수가 몇 개겠어? 당연히 0개겠지. 여기가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그리고 봐봐. 얘는 어때? 2라고 하는 친구를 원소로 가지는 친구야. 맞아? 얘가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즉, 몇 개야? 1개를 가지고 있어. 원소의 개수가. 맞아,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 얘를 몇이라고 해야 돼? 1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그지? 근데 얘가 중요해. 자, 얘가 공집합이었어. 맞아? 이건 뭐야? 집합 공집합이야. 뭐야?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어때?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했지. 맞아? 즉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야. 왜? 공집합을 원소로서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1, 1. 어때? 얘는 우리가 틀렸다 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지? 다음! 어때?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지. 원소의 개수 몇 개야? 2개지. 빼면 뭐가 나왔어야 돼? 1이 나왔어야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어때? 15의 양의 약수래. 15의 양의 약수 뭐 있니? 1, 3, 5, 15. 4개. 4개. 맞는 말이네. 맞아. 다음. 우리 2보다 작은 소수 있어 없어? 없어. 즉 A가 뭐였다는 거야? 공집합이었다는 거야. 중요하다. 나 집합 공집합을 안 했다. 그냥 공집합이다. 알겠지? 그럼 우리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개.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억과 리을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가자.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야. 내가 여기 부분은 문제를 안 풀어줬던 것 같아. 내가 여기 부분은 문제를 안 풀어줬어.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쭉 풀면서 갈 거야. 알겠지? 자, 오늘 우리의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더 진도 계속 나가자. 페이지 11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조금은 해줬어. 그래서 때문에 요거부터 한번 나랑 같이 보면서 갈게요. 자, 기호의 사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 내가 이거 기호를 2개로 표현을 해줬어. 얘는 뭐야? 삼지창. 얘는 뭐야? 이지창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아? 이때 삼지창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 원소,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였어. 이지창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내가 집합과 원소를 볼 거냐?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를 볼 거냐? 알겠습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얘는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아, 미안해. 필수 예제 5번부터 한번 보시죠. 오케이. 자, 시작해보자. 자, 내가 지금 문제 해석하는 거 잘 봐. 지금 날 봐. 나 봐. 앞에 봐. 자, 집합. 왜 오른쪽부터 읽을 거야? 집합 A가 뭐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대. 뭐를?
원소 집합 0을. 알겠어? 봐봐. 다시 내가 뭐라고 읽었어? 집합 A가 포함하고 있어. 뭐를? 원소 집합 0을. 알겠어?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어때? 집합 0이 원소로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원소잖아. 이건 집합 0이야. 이거 원소잖아. 0은 원소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집합 0이 아니라 그냥 0이라고 쓰여 있으면 맞는 거야. 알겠어? 요거 이해돼 안 돼? 요즘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이해됐지? 이해했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 A가 포함하고 있어. 뭐를? 원소 집합 1,2를. 맞아? 어때? 원소로서 집합 1,2가 들어가 있다. 맞아? 얘는 뭐인 거야?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다음 집합. 자, 집합 A가 포함하고 있어. 뭐를? 집합이야. 집합 0,2를 포함하고 있어. 이거 맞아 아니야? 틀려. 왜 틀릴까? 자, 이거 집합 1,2는 얘 세트야. 묶여있는 갑자기 얘를 해체시켜가지고 0하고 2를 뽑아가는 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얘는 틀려. 알겠어? 다음 A가 포함하고 있어. 뭐를?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 1,2라고 한 집합을. 맞아?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왜? 우리는 방금 얘기했지만 1,2가 뭐야? 원소야. 원소. 근데 얘를 집합 간의 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으면 얘를 이렇게 표기했어야 돼. 집합 1,2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했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어때? A가 포함하지 않아. 뭐를? 원소 공집합을. 어때? 지금 공집합이 원소로서 들어가 있잖아. 그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바꿔치기 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필기. 특히 4번 별표 치고 필기. 이거 이해됐나 안 됐나? 괜찮나? 이해됐어? 자, 05-3번 바로 한번 가보자. 요거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바로 마무리 한번 해봐. 05-3번이야. 05-3번.
이집합이 뭐지? 어? 아, 이지창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아, 자, 그럼 나랑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봐보자. 자, 이지창은 뭐냐면은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 관계를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무슨 반이야? 예비 고1이 아니잖아, 이제. 고1 2반이지. 맞아? 우리 반은 고1 2반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고1 2반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나, 선생님, 그리고 효주, 그리고 태우. 맞지? 이렇게 세 명이 속해 있어. 그 원소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맞아? 근데 이것도 우리 쪼갤 수 있어. 뭐라고?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집합으로 쪼갤 수 있지. 맞아? 우리가 예비고1 2반이라고 하는 원소 안에 선생님, 그리고 태우, 효주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태우랑 효주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학생이라고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예비고1 2반이라고 하는 거 안에 원소로서 누가 있어? 효주가 있는 거고 태우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얘네 이렇게 쓰기 싫은데 학생으로 묶어야지. 어때?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여서 이지창으로 바꾼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그리고 이 학생의 이퀄은 뭐야? 집합, 태우, 효주. 요거인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돼? 효주도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와 안 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감이 왔어?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한번 봐보자. 집합 A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대. 집합 A 안에 뭐야? 집합으로서의 공집합이 들어가 있대. 이거는 맞는 말이야. 왜? 집합 안에 공집합은 무조건 포함돼. 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우리 3명이지. 근데 여기 사실 우리 3명 말고 더 있다. 공기가 있어, 공기. 맞아? 어때? 우리가 묶었을 때 집합이잖아. 예를 들어서 둘을 묶었을 때 학생이었지.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었어. 둘을 묶었어. 그럼 어때? 그 선생님과 학생이지. 어때? 선생님과 학생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는 걸 집합이라고 하는 거였잖아. 맞아? 근데 거기에서 아예 안 묶을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 아예 안 묶은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공집합. 원소가 없는 상태. 알겠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집합은 항상 어떠한 집합이든 간에 집합으로서 포함되는 거야. 알겠어? 뭐라고? 이지창. 집합으로서 포함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다음 니은. 이거는 뭐에 대한 관계야? 태우야. 그지? 그러면 어때? 내가 집합 1,2가 원소로 있는지 보면 되네. 그지? 자, 보니까 어때?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옳은 말이었구나.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다음 효주야. 이건 무슨 관계야? 그지? 내가 1,2를 집합으로 묶을 수 있나? 라고 해서 보니까 어때? 원소 1과 2가 있어가지고 내가 얘를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내가 이렇게 묶어낼 수 있지. 이러면은 집합으로 내가 묶어낼 수 있구나. 여기가 이해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더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렇게 3명이 있었지. 맞아? 자, 이걸 이렇게 적어보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E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가 선생님, 그리고 뭐야? 효주, 그리고 또 뭐야? 태우 이렇게 있었잖아. 맞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효주랑 태우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했어? 학생이라고 했지. 맞아? 이렇게 묶은 거야. 그냥 효주랑 태우를 묶어서 학생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맞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원소 2개를 이렇게 묶으면 뭐가 돼? 집합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 맞아? 요거 이해돼 안 돼 혹시? 이해돼? 효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우린 디귿까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리을도 한번 봐봐.
리을 한번 봐봐. 집합 간의 관계야.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뭐야? 집합이지. 맞아? 집합 관계를 우리가 2번 쓰고 있어. 맞아? 그래서 보니까 어때? 1, 2가 묶여있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 위에다 내가 집합을 한번 더 씌운 거잖아. 맞아?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옳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리고 어때? 효주야, 무슨 관계야? 집합 관계지. 공집합한테 집합을 씌웠네? 씌울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어때? 씌울 수 있어? 어때? 씌울 수 있어? 없어? 씌웠잖아. 그지? 씌웠잖아. 그럼 가능한 거야. 이게 어떤 점이 혹시 이해가 안 가? 효주 혹시 어떤 점이 이해가 안 가? 그냥 딱 너가 봤을 때 묶을 수 있지. 그냥 우리 괄호 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괄호를 못 친다는 걸로 하면 저기 3이 있거나 그렇게 해야지. 3이 있거나가 무슨 말이지? 혹시 한 번만. 공집합 대신 만약에 3이 공집합이 없고 3이 있어?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럼 얘는 틀린 거지. 그럼 거꾸로 저기가 공집합이고 여기가 3이어도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공집합이야? 얘가 3이야? 그럼 틀린 거지. 왜? 우리가 3을 묶어낼 수 없잖아. 이걸 어려워하는구나. 이걸 어려워할 줄 몰랐네. 아니야. 봐봐. 묶을 수 있으면 묶는 게 맞아.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집합 간의 관계인지 먼저 물어봤지. 집합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니까 묶어줬잖아. 맞아? 마지막 거 한 번만 봐봐. 이거 뭐야? 무슨 관계야? 원소 간의 관계지. 원소 간의 관계면은 존재하는지만 보면 돼. 어때? 요렇게 생긴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이렇게 생긴 거. 그럼 틀린 거야. 알겠어? 다시 집합 간의 관계가 있으면 뭐 한다? 묶어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 집합 간의 관계면 묶어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원소 간의 관계면 어때? 그냥 존재하는지 보는 거야. 알겠어? 이거 한 번만 다시 하자. 한 번만 다시 하자. 자, 효주야. 이거 무슨 관계야? 그지? 그걸 묶어낼 수 있는지 보기로 했어. 근데 공집합은 뭐였어? 아무것도 묶어내지 않은 게 공집합이지. 맞아?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묶어내지 않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뭐인 거야? 옳은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요거 봐봐. 무슨 관계야? 효주. 원소 간의 관계지. 우리 원소 간의 관계면은 그냥 이거 쭉 봤을 때 똑같이 생긴 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 어때?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 옳은 거야. 그럼 만약에 그 뭐라 했죠? 집합 1이랑 2가 없으면 틀린 거야. 근데 그럼 1이랑 2는 뭐는 거예요? 저기 앞에 나와 있는 1이랑 지금은 묶는 관계로 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원소 간의 관계라고 했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원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지 집합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지를 먼저 보고 나서 보는 거야. 방금 효주가 물어본 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질문한 것 같아. 선생님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혹시 요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괜찮아?
일단 효주가 조금만 더 해주자. 이건 무슨 관계야? 다시. 집합 간의 관계지. 집합 간의 관계면 뭐 하기로 했어? 내가 묶어낼 수 있는지 보는 거지. 그지? 그럼 묶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니까 내가 1과 2라는 친구를 뽑아서 묶을 수 있나? 어때? 묶을 수 있지. 그럼 저 뒤에 되는 건 뭐예요? 쟤는 그냥 원소인 거야. 아, 얘는 그냥 1, 2가 묶여있는 C라는 친구인 것 뿐이야. 여기가 이해돼 안 돼 혹시? 똑같이 생겼잖아. 자, 봐봐. 효주야. 효주가 이제 과자나 사탕을 고른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혹시 효주 좋아하는 과자 뭐 있어? 저요? 아무거나. 초코아임. 초아라고 쓸게. 오케이. 그리고 태우 뭐 있어? 콘칩. 음료수도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줄까? 사이다. 얘기해줄까? 파워에이드. 너무 길다. 파에라고 쓸게. 자, 봐봐. 이거 다 보통 어디에 있어? 우리 편의점에 있지. 맞아? 우리 편의점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근데 원래 이렇게만 원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편의점 아저씨가 갑자기 할인 행사를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네 두 개를 같이 포장을 한 거야. 초코아임과 콘칩을 묶어가지고 같이 포장을 해놨어. 봉투가 예뻐. 그지? 그럼 어때? 우리 초코아임과 콘칩과 초코아임과 콘칩이 같이 포장되어 있는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다른 상품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다른 상품인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그거인 거야. 초코아임과 사이다가 있어. 근데 그 두 개를 세트 상품으로 판매하는 거야.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묶음 상품인 거야, 묶음. 효주 요거 이해돼 안 돼? 태우는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요거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야. 그니까 이건 그거야. 너 요거 판매하는 상품에 혹시 1과 2가 있어? 를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건 뭐야? 1과 2를 묶어놓은, 그러니까 판매하는 상품 중에 1과 2를 세트로 파는 거 있어? 라고 물어본 거고, 얘는 어때? 야, 너 혹시 판매할 것 중에서 세트로 묶을 만한 것들이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냥. 알겠어? 얘는 묶여 있는 거 있어? 를 물어본 거고, 얘는 너가 묶을 수 있는 거 있어? 를 물어본 거라고. 알겠어? 자, 계속 한번 해보자. 요거는 무슨 관계야? 효주? 무슨 관계야? 집합 관계지. 그럼 어때? 묶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기로 한 거지. 어때? 내가 얘를 한 번 더 포장할 수 있잖아. 포장되어 있는 것도 나 한 번 더 예쁘게 포장할 수 있잖아. 리본이라도 감을 수 있잖아. 맞아? 어때? 포장할 수 있는 관계네.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요거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우리 아무것도 없는 봉지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도 봉투 갖다 탁 해서 공기 잡을 수 있잖아. 맞아? 그 상태인 거야. 알겠어? 여기서 보니까 어때? 공기도 판매한대. 이 공기를 뭐 해달라는 거야? 예쁘게 포장해 준 거야, 그냥.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한 거야? A가 물어봤어. 너 상품 있냐? 혹시 너 1이라는 상품 있는 거 있어? 1이라는 상품을 예쁘게 포장해 놓은 거 있어? 해서 보니까 있어, 없어? 없지. 요거 이해돼 안 돼? 요거 진짜 중요해. 여기서 막힐 줄은 사실 몰랐어. 요거 진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05-2번 한 번만 더 풀어보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효주 한번 해봐.
어때? 요즘 해결했어? 태우는? 해결했어? 자, 그럼 나랑 한번 다시 가보자. 자, 태우야, 이건 무슨 관계야? 원소 관계야. 그러면 얘가 물어보는 건 뭐야? 이가 있어 없어지. 그지? 그림에서 보니까 이 있어 없어? 없어. 그지? 포장되어 있는 이는 있는데 포장 안 되어 있는 이는 없잖아. 맞아? 얘는 틀린 거야. 아, 얘는 옳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답이란 뜻은 아니야. 그냥 옳다. 여기까지 맞지? 효주야, 이건 무슨 관계야? 집합관계야. 너가 1과 2를 포장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보는 거지. 맞아? 어때? 1과 2를 포장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이미 포장되어 있는 상품은 있는데 너가 포장할 수는 없어. 맞아? 그럼 얘는 어떤 거야? 틀린 거야. 맞아? 다음 태우야, 얘는 무슨 관계지? 물어보는 게 뭐인 거야? 그럼 너가 0과 1을 포함할 수 있는 일을 물어봤는데 넌 그냥 얘는 이 얘기를 한 거지. 넌 0과 1을 포함하는 걸 만들 수 없어. 맞아? 어때? 0과 1이 단독으로 없잖아. 그럼 내가 포장할 수도 없겠지. 이해했어? 너는 옳은 표현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다음에 효주야, 얘는 무슨 관계지? 원소 관계야. 혹시 너 1 포장되어 있는 1 있어? 물어본 거야. 있어 없어? 있네. 이해됐어? 자, 효주, 마지막 하나만 더. 얘는 무슨 관계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너 0 포장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보니까 나 포장할 수 있어. 요거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좀 그래도 편의점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미안하다.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풀고 하자. 자, 06번으로 넘어가자. 끝내려고 했는데 요거까지 끝내고 쉬는 게 좀 더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보자. 이번에 효주가 효주 말고 태우가 날 도와줘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치? 근데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맞아. B 안에 A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그 의미가 뭐냐면은 B의 원소 1, A마사 12-A라고 하는 얘 있잖아. 요거 안에 E랑 A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봐봐. 다시 집합이 뭐라고? 포장할 수 있니? 였잖아. 맞아?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보자. 자, 이게 A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지. E랑 A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B. 맞아? 이게 뭐야? 너 혹시 B 안에서 E랑 A 포장할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였지. 그 말의 의미는 뭐야? 나 포장할 수 있어. 그러면 1, A마사 12-A 중에서 E랑 A가 어때야 돼?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있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 이해됐어? 그러면 어때야 돼? 2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A마사 아니면 12-A 둘 중에 하나는 2일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확인해보자. 1번 A마사가 2인 경우, 즉 A가 몇이야? 6일 때지. 맞아? 자, A가 6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B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나와? 1과 2와 6이지. 맞아? 그럼 A라는 친구가 뭐라고 나와? 2와 6이야. 어때? 2랑 6 있다.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아. A는 6이 맞는 거야. 맞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것도 확인해보자. 뭘 확인해봐야 돼? 그럼 이번엔 12-A가 2인 경우도 한번 봐볼래? 오케이? 이러면 A가 몇이야? 10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B를 뭐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1 그리고 10을 넣으니까 어때? 10-4 6 그리고 2지. 맞아? 이해돼 안 돼? B는 똑같아. 근데 A가 몇인지 봐봐. A가 몇이야? 2랑 10이야. 어때? 포장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A는 6이었구나.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자, 다음 2번 보자. 자, 이번에는 A는 B래. A는 B. 두 개가 같대.
같다, 집합에서 같다는 거는요, 원소가 동일하다는 거야. 즉, 예를 들어 판매하는 편의점이 두 개라고 한번 해봐. CU가 있고 GS가 있어. 얘는 두 개에서 판매하는 게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 그 말의 의미는 뭐야? 6, A 플러스 5, 2A 마이너스 1, 5, 8, A 제곱 마이너스 A가 다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럼 어때야 돼? B도 6을 가지고 있어야겠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A는 6이어야만 하는구나. 알겠어? 그래서 이거 넘겨보니까 어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즉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이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마이너스 2 또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해돼? 이해했어? 안 됐어? 괜찮지? 자, 다음. 그러면 만약 A가 마이너스 2면 어떤데? 라고 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 자, 태우야, A가 몇이야 그러면? 6, 3. 여기까지 맞지? B는 몇이야? 6. 어때? 같아 달라? 다르지? 넌 아니었구나. 오케이? 다음. A가 3이야. 효주야, A가 몇이야? 6, 8, 5. 그리고 B는 몇이야? 어때? 똑같지? A가 몇이었구나? 3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첫 교시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자, 페이지 113쪽. 자, 여기 파트는 너네들이 굉장히 쉬워할 거야. 왜냐? 너는 지금 최근에 경우의 수 배웠지?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집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부분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그거야. 아까 전에 우리 편의점 예시로 들었지? 편의점에서 우리 뭐 할 수 있었어? 묶음 상품을 만들 수 있었잖아.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야. 묶음 상품을 몇 개 만들 수 있니? 내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우리 뭐 얘기했니? 초코아임 그리고 뭐였지? 하나 더 있었는데 과자가? 아 맞아. 초코아임, 콘칩, 파워에이드, 사이다 4개가 있었지. 우리 이 4개를 묶음으로 만들 수 있어. 뭐야? 제일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묶어. 야, 공기야 공기. 맞아.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 사이다를 예쁘게 포장할 수도 있고 파워에이드를 예쁘게 포장할 수도 있고 한 개만 포장한 거 4개. 맞아. 그리고 또 어때? 내가 2개씩 포장할 수 있지. 콘칩하고 뭐 초코아임을 섞는다던가 콘칩하고 사이다, 콘칩하고 뭐 파워에이드. 맞아. 그렇기 때문에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는 거 4CE. 맞아. 그리고 또 뭐야? 또 그 3개 골라주는 거. 맞아. 4개 중에서 3개. 또 뭐야? 또 다 고르는 거. 이렇게 있겠지. 맞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해. 그러면 그거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1, 2, 3, 4, 5, 1, 2, 4, 8, 16이란 얘들이 있어요. 맞아. 자, 우리 봐봐. 1을 반드시 원소로 가진대. 이게 무슨 말이야? 1을 미리 뽑고 시작하자라고 했었지, 우리. 맞아. 1은 미리 뽑았어. 오케이? 그리고 어때? 4랑 8은 원소를 안 가질 거야. 그럼 뭐라는 거야? 4랑 8을 버리고 시작하자는 거지. 맞아? 그럼 어때? 2를 우리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개지. 16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개지. 맞아?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2의 제곱. 이유가 뭐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2가지의 경우를 보는 거야.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를 원소로 가졌으면 좋겠대. 어머나, 우리 적어도라는 말이 붙었네. 적어도는 뭐지? 적어도? 적어도 우리 반대로 하기로 했지. 아, 4의 배수를 안 가진 걸 보고 싶구나. 그럼 4의 배수 뭐 있어? 4, 8, 16. 4, 8, 16을 안 가지는 애들이 궁금한 거야. 맞아? 즉 봐봐. 자, 1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2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우리는 총 5개의 요소에 대해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맞아? 즉 우리 전체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2의 5승인 거야. 맞아? 근데 거기서 이제 빼줄 거야. 뭘로? 4, 8, 16을 안 가지고 있는 거. 1과 2에 대해서 2의 제곱. 이해돼 안 돼? 요거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얘 몇이야? 32 빼기 4니까 우린 얘를 28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어때? 방금 전 거보다 괜찮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효주 이해됐어? 태우 이해됐어? 한 번씩 얘기해줘.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필수 예제 08번입니다. 자, 잘 봐. 이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 봐봐. X에 있는 원소를 B가 전부 다 가져야 되는 거야. 맞아? X에 있는 원소를 B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에 있는 원소를 X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얘를 다시 생각해보면 뭐냐? 아, X라고 하는 친구는 A의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B를 이용해서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얘 실제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자, 한번 봐봐. 자, 2개의 집합
A랑 B에 대해서 볼게. 자, A가 뭐라고 되어 있어? A는 8에 대해서 양의 약수야. 효주야, 8의 양의 약수 뭐 있지? 그지? 자, B도 한 번만 불러줄래? 24의 양의 약수? 미안해. 그리고 맞아? 근데 어때? X는 A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X는 A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X는 B에 속해야 돼. 즉 뭐야? 이게 의미하는 게 그거야. X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뭐라고? X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알겠어? 그리고 A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 그리고 A의 원소 1, 2, 4, 8은 미리 뽑으면 돼. 왜? 가지고 있을 거라며. 맞아? 나머지 요소 1, 2, 3, 4 4개의 요소는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2의 4승 16가지 끝!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요거 이해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진짜 더 나을까 말까 고민이 좀 되네. 더 나가진 않을게. 더 나가진 않을 건데 배우긴 하자. 숙제는 아니야. 복습은 해. 알겠어? 숙제는 아니야. 복습은 해. 이 부분 복습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자, 생각 한번 해보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였어. 제대로 말하면 포함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맞아? 그거를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할 거야. 왜? 포함 관계가 아닌 것들도 있잖아. 맞아? 포함 관계가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 우리는 아까 전에 지금까지 본 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 A가 B 안에 들어가 있다. 맞아? 이거를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거야. B 안에 A가 들어가 있다. 여기가 이해돼안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A는 B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다음은 이제 새로운 걸 하나 배울 거야. A랑 B의 합집합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울 거야. 합집합. 오케이? 자, 합집합. 합의 받침 뭐야? 비읍이지. 비읍이랑 비슷하잖아. 알겠어? 합집합인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럼 합집합은 무엇이냐? 이걸 가정합니다. A랑 B가 포함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겹치는 영역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합집합은요. 이거를 의미합니다. A와 B 전체. 알겠어? A와 B 전체. 그리고 그 다음은 교집합이에요. A. 기억이랑 비슷할 거야. 그렇게 안 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외워. 뭐라고? 기억. 알겠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교집합이라고 불러. 교집합. 교차하다 할 때의 교자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야? 두 개의 공통된 영역만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교집합과 합집합. 합집합과 교집합이라고 부른다. 맞아. 전체. 교집합은 일부. 이해했어? 그리고 하나 더 나와. 이제는. 자, 우리 서로소가 뭔지 기억나? 서로소. 태호야 뭐였어?
그치?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없는 게 서로소였지. 맞아? 이제 집합에서는요, 공집합을 제외한 겹치는 부분집합이 없는 게 서로소야. 알겠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럼 외워. A, B.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서로소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자, 이게 첫 단계 끝이야. 첫 단추를 이렇게 꿰맸어. 오케이? 다음 단추는 뭐냐면은요, 여집합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린 요거에 대한 표현은요, 보통 A에 C를 붙입니다. 이걸 여집합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집합은요, 반대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경우에서 할 때 반동문자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지? 자, 잘 봐봐. A가 원래 이 집합을 의미해. 오케이? A가 원래 이거야. 그 A의 여집합은 무엇이냐면요, A의 바깥. 다시 뭐라고? A의 바깥. 알겠어? 이게 뭐라고? 여집합. 여집합. 알겠어? 그리고 다음 차 집합. 이건 뭐냐면은요, A-B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너네가 잘 헷갈리더라고. 자, 봐봐. A라는 얘가 이렇게 있어. B라는 얘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자, A를 B로 뺄 거야. 그럼 너네가 잘 헷갈리는 것 중에서 A를 B로 빼? 그러면 A랑 B인가 겹치는 것만 없앴으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해. 그지? 근데 그게 아니야. A의 집합에서 표현을 잘 기억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A의 집합에서 B에 속하는 거를 제외해 준다는 거야. 알겠어? 자, 잘 봐. A의 집합에서 B에 속하는 영역을 없앴어. 그러면 어디만 남아? 순수한 A만 남지. 맞아? 이걸 뭐라고 부른다? 차집합. A-B.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A-B 말고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요, A랑 교집합이야. 뭐의 교집합일까?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 자, 잘 봐. 이렇게 찾는 거야, 교집합. 자, 잘 봐. A가 노란색이야. 이게 A였지. 맞아?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 자, B의 여집합 보자. B의 바깥.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겹치는 게 어디밖에 없어? 이해됩니까?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 얘로 표현해 줍니다. 근데 얘는 암기해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해돼? 일단 이 부분은 너네가 진짜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 알겠어? 이거들은 다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은 이 뒤 이어서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알겠어? 나 설명 여기서 안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거 다음에는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진도를 쭉 나갈 거거든. 바로 다음 시간에 진도를 쭉 나갈 거야. 너네 숙제 알려줄게. 너네 숙제 페이지 몇 쪽까지이겠어? 117쪽까지. 알겠어? 숙제는 페이지 117쪽까지야.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거 집합의 연산 읽어보고 와. 요건 읽어봐. 요건 쭉 읽어봐. 너는 설명 일부러 내가 다 뽑아놨어. 읽어봐. 알겠어? 읽어보고 와서 다음 시간에 바로 진도부터 나갈 수 있게.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